남과 여로 사는 인류 보편적 질서. 인류의 역사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며 오늘의 인류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질서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성별이 나타나고 동성애 결합과 남녀가 뒤바뀌는 성혁명의 세상. 특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성혁명 교육은 다음 세대를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Sex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absolutely pornographic. As a mother, I am disgusted with where we are today. I mean, it absolutely was abuse. She's gone. 다음 세대에게 위기를 가져올 성혁명 교육. The children are being sacrificed on the altar of dangerous and deviant ideologies. The children are being sacrificed. 그 성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대한민국과 우리 다음 세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갖게 된 거죠. 나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나라 안 그러겠어요? 더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교육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류 보편적 질서를 회복해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다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023년 7월의 여름. 서울 광장은 아니지만 중구 을지로 일대 도로 한복판에서 연희 때와 같이 2023년에도 퀴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문화 시위로서 동성애와 젠더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대중들에게 알림으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적 보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20년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그런데 축제를 즐기는 참가자 중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연합으로 차린 부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미성년자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청소년의 52%가 동의해 성인에 비해 2배 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학생의 36%, 여학생의 69%가 동성 결혼 허용에 동의했고 학급별로는 중학생의 동의 비율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 52.9%, 초등학생 46.4% 순이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국가인권위가 한 게 뭐냐 하면은 다음 세대를 바꾸자. 그래서 교과서에 동성애를 이제 부정적으로 하는 걸 다 빼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인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인권 교육이 바로 동성애 옹호 교육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50% 이상이 젊은 청소년 50% 이상이 동성애 옹호 상태를 바꿨어요. 사실은 30년 전만 해도 뭐 70대나 10대나 다 똑같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을 바꿈으로써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교과서. 실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이루어졌던 동성애 교육 내용입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는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과서의 문제는 부실한 에이즈 예방 교육입니다.
실제 교과서에서 언급된 에이즈 감염 경로를 보면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주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2016년도에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에 인권 침해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인권 침해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의견서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인권 침해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게 없고 아이들한테 해라 하지 마라라고 제가 의견 제시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실만 알려준 거죠. 제가 그래서 학생은 조사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은 조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만 계속 몇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이 학생 인권은 있지만 교사 인권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에이즈에 대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라고 육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동성애하고 에이즈가 연관성이 없다는 글만 나와요. 요즘은 수업을 할 때 책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전부 다 태블릿 하나씩 다 줍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요.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고요. 교사용 지도서에도 없고요. 그다음에 연수를 통해서 받는 기회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한국가족보건협회의 청소년 에이즈 인식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30%에도 못 미치며 특히 동성 간의 접촉이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82.3%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취재팀은 에이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동성애를 시작했던 사례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예요, 집안 자체가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또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막 듣고 찾아보면서 이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저도 그냥 확신이 갖게 된 거죠. 아, 나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별로 신앙에 대해서도 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을 동성애에 빠져 지냈던 사례자는 4년 전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열이 계속 나서 치료를 받는데 항생제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데도 열이 내렸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반복이 한 6일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여기 목구멍 안에도 다 수포처럼 다 허른 것처럼 다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뭐 피부도 좀 붉은 반점 같은 게 진짜로 선분홍색처럼 이렇게 올라왔었고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알게 됐어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었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됐었지 좀 동성애 자체가 막 병적이고 뭐 에이즈 걸리고 약간 그런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알아봤을 때는 뭐 그 별거 아니다. 약 하나 먹으면은 괜찮다. 뭐 사실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한다고 했을 때 걸릴 확률도 매우 낮다. 저 이렇게 이제 정보를 받아들였었거든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감기약처럼 그냥 하루 하나 먹는 것도 영양제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의 삶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제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진짜 힘들어요.
동성애에 빠졌던 시간이 뼈저리게 후회된다는 사례자. 그러나 청소년 에이즈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교육과 사회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성혁명적 수업. 사회적 성, 바로 젠더입니다. 사회적 성, 젠더란 성별은 남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정신적 성별 정체성으로서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을 시스젠더라 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성이 있고 성별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젠더입니다. 저희 딸이 학교 다녀와서 기술과정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가정에 이제 부모가 꼭 남자 여자일 필요가 없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이제 아이들에게 가정의 형태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내 기분에 따라 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오전에는 남자이고 오후에는 여자일 수 있다. 선생님은 그렇다면서 근데 자기는 오늘은 여자이고 싶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입하는 거고 강요하는 거고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염려가 되고 그런 마음이.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던 울산광역시. 울산 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인권 수업의 내용입니다. 이성애자가 되라고 이 사회에서 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내가 남자로 지정되는데 나는 내가 느끼는 남자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의사가 정해준 거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는 성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일까요? 풍자 맞아요. 풍자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의사가 임의로 지정한 성별하고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 중에 가장 크다는 게 젠더박스고 젠더박스의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을 두 종류로만 나눈다는 거. 우리는 되게 다양한데 둘로만 나눈다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수업을 들어야 했던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초중고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런 학교에 굳이 찾아와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침투력이 이런 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저한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서 마음도 불편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게 좀 믿을 수 있고 그냥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간인데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죠. 선생님들이 좀 막아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요. 2020년 한 해 성별 불일치감으로 병원을 찾은 24세 이하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823명인 것으로 집계됐고 성별이 남자인 청소년은 673명, 여자인 청소년은 150명에 달하고 가장 어린 트랜스젠더는 9살 여자 아동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가리키니까 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대. 남자아이가 그러면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느냐? 호기심이죠. 현재의 불만이 있으면 내가 다르게 변화해봤으면 트랜스포메이션 해봤으면 하는 변신의 그런 그 희망이란 게 누구나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마침 트랜스젠더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아무리 호적을 바꾸든 성전환 수술해도요 남자가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주체성 장애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성주체성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1,184명, 즉 대한민국 트랜스젠더 만명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생명주의 성교육 강의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도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성별에 대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성별이 바뀌냐고 의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항상 예를 들어요. 그것도 이보를 들어서 성별이 바뀌는 물고기가 있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배우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교육은 학교 수업 시간에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펭수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24시간 노출돼 있어요. 이 아이들은 기독교 학교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중고 등부 아이들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건 혹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건 이제 죄인 걸 이제 알았으니까 성별을 바꾸어서 결혼하는 건 괜찮지요. 왜 성별을 바꾸기 위한 성형수술은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걸 성형수술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어렸을 적부터 성별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하고 언제 성별이 정해지는지 과학적으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성별 정정의 불가성, 의과학적인 팩트만 잠깐 얘기해줘도 3분이 안 걸리거든요. 아이들이 아, 성별이 바뀌는 게 아니군요 라고 깊게 각인시킵니다, 스스로에게. 근데 그 짧은 교육이 어린 시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미디어와 잘못된 성교육으로 가스라이팅이 되면 아이들은 그대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변모된 세계관대로 살다가 이제 동성애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성별을 바꿔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건 괜찮죠. 이런 질문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관 전쟁이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관 전쟁. 현재 심각한 교육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은 종합교육보건법을 제정해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성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연 어떤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인 엄마들을 통해 성교육의 현실을 들어봤습니다. 자유행위를 할 때 로션을 발라서 성기를 만지면 미끌미끌 부들부들하니까 더 좋다. 성관계는 성기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학문성교, 구강성교, 이놀 코र्스도 다 있다. 여자 자위는 바나나, 오이, 가지, 당근 그런 것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고는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는 남자애들끼리 물어봤네. 야, 너네 로션 바르고 만져봤어? 그러니까 안 하던 애들이 그런 것도 호기심 와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노골적인 성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육의 이슈가 동성애와 젠더에 집중되고 있어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남자 둘이서 지금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친숙하게끔 만드는 거죠. 뭐 주니어하이 학교 같은데 눈에 띄게 디스플레이된 책은 다 동성에 관한 책이에요, 완전히. 정말 어린애들, 프리스쿨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Free to be. 너가 정말 자유롭게 너 자신을 선택해라. 자, 여기도 she 그러면서 슬쩍 집어넣죠. 여기 보면 they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많은 성들이 살기 때문에 they라고 불러야 된다. 영어 문법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tree도 있어요, tree. 진짜 나무. 나는 나무다. 제3의 성, 난 나무다. the도 있고 이런. 20대 이런 백인들이 자기는 개라고 이 입마개를 쓰고 막 짖는 거예요, 길에서. 자기는 개라고. 그런 식의 이 커밍아웃을 이런 책들을 읽으면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취재진은 엄마들이 전하는 사례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 하나 지키기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캘리포니아입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상은 새롭지 않다는 게 저는 사실 슬프고, 더 뭐 자극적인 내용들이 만약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200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등 성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넣었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성교육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요? 캘리포니아는 2016년에 통과된 AB329 아동건강 의무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는 동성애와 성별 교체를 옹호하는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25년간 교사를 하며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브렌다 교사를 만나 캘리포니아 교육 현장의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And that law is what changed a lot of our previous sex education, where before sex ed was more about biology and, you know, how a baby is made and those kind of things, reproduction, where now they have included things such as anal sex. They have included many types of sexualities, including pansexual, bisexual, many sexualities that I had never heard of before. They call it expansive and evolving. And they also include many genders and say that gender is based on what you feel you are. It's more of a psychological identity versus biological. 또한 AB 329 법안의 근거에 만들어진 성보건교육체계 지침서는 미국 최초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주제를 유치원까지 가르치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원생이나 더 어린 아이들도 트랜스젠더일 수 있고 젠더는 출생 시에 보여되는 성과 다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별에 대한 이분법적 개념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침과 관계에 대해 논의할 때 동성관계 예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성애와 정체성 젠더에 관한 수업은 부모가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It can be many different things. Like you can be a boy who's trapped in a girl's body, or you can be both genders, or neither gender, or gender fluid, fluctuating between boy and girl, or something else. What is something else? I don't know. Maybe it's a different species. So these are very radical, extreme teachings being given to kids as though it's fact and science. The biggest problem for the framework is that in their phrase about defining LGBTQ+, it says that genders and sexualities are ever expansive and ever evolving. I contacted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 several times, and I asked them to please include one sentence exempting pedophilia or minor attracted persons from any future evolving sexuality, and they refused to do it. That is my biggest concern.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급진적인 성교육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청사 앞에서 부모 권리를 찾기 위한 시위가 한창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찾기를 위해 앞장서는 에린 변호사는 성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었던 딸을 둔 엄마입니다. 에린 변호사는 딸에게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학교라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Through first and foremost her school. The sex education curriculum, she had an hour all about gender. These children were 11 years old, very impressionable, and they were taught that the doctors could have been wrong, that they could have been born in the wrong body, and that you can actually change sex. The power of that suggestion, of that one class, caused my daughter and her 4 other friends to all take on a different identity. 100% of them came home to my house after that class and said they were lesbian, bisexual, non-binary, polyamorous, or pansexual. And so that was the power of a 1-hour class at school, is all these girls said that they were something else because it was cool and unique and different. A game almost. So my daughter took on a transgender identity when she was going into 9th grade, so she was just 13. 포괄적 성교육과 젠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Now,
A tremendous amount of confusion is being introduced in this area, as I'm sure you're aware, to the point that young people think that they can deny their biological reality without paying a price. The best doctor, the best surgeon cannot take a male and create a female. And young people are being led to believe that that's the case. And young people are being terribly misled to believe that they can go through all these procedures and avoid all the medical side effects, which are huge. A social contagion is when feelings or beliefs or behaviors spread within a friend group. The friend group can be in real life, or it can be online. So what we have is this idea of being transgender in the wrong body spreading like a contagion through the population. Like a virus? Like a virus. 이러한 성소수자 우대 환경과 교육의 영향으로 갤럽이 미국인 12,000명을 표본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성소수자는 약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3세 G세대의 경우는 성소수자 비율이 22.3%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명문대학들의 성소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운 대학교의 경우 학생 10명 중 4명이 성소수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So when I was filling out the application to go into Berkeley, they made me sign or check a little box that was I don't think it was necessarily pointed towards supporting LGBTQ, but it's I'm okay with living with people who support LGBTQ or are lesbian or bi. I had to sign that I was okay living with them. So my own roommate, one of them was actually bi, so she liked both guys and girls. Yeah, it was a little awkward to live with her. It was a little uncomfortable, but I couldn't really do anything about it because that was the dorm I was put into. 설상가상으로 미국에는 자녀들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시대를 바꿔놓는 많은 법안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hat's happening now with the schools is they're not just talking to them about gender, they're helping them change their gender if the child says they want to do that. I'm very troubled by this trend because of the way it's being done. We're not having conversations in public about whether this is a good idea or not. We have people inside the government that are just doing it, and they're putting out these directives to the schools telling them they have to do these things. And there's no debate, there's no vote. And the public and the parents don't even know what's happening. So part of my mission has been to expose this agenda and what's happening at the school so the parents can take control of their children's lives again.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미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직 교사 레베카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The unions helped write laws in multiple states to force this sexualized content onto the children and to force the teachers to teach it. So what's happening in real time is great teachers are saying, no way, I won't teach that. That's child abuse. No, my students can't hear this horrible information. And so then the schools say, no problem, we'll bring in the experts. So schools all ov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contracts with Planned Parenthood. Planned Parenthood comes in and they will abuse the children all day long. Literally, the teachers are removed from the classroom for hours. And I know a lot of teachers who are depressed. They have what we call PTSD, like how you feel after war, because these teachers are so disturbed that the children are being damaged and there's nothing they can do about it. Many teachers have blown the whistle and told parents the truth, and then they end up fired or chased out of their jobs in some way. So I just want everyone to understand it's not good teachers. 교사들을 대신해 미국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플랜 페어런트 후드는 해마다 입법 과정을 통해 전국에 낙태 합법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즉, 미국의 최대 규모 낙태 전문 기관이 다음 세대의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ey're teaching children things like the condom relay race. And they're supposed to race each other like a relay race. The first two children race over to the penis and they have to put the condom on the model. And the teacher is told, tell the children they have to tell every step of how to do it. If they miss a step, they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And then when they're finished, they go back, slap the hand of the next kid, and the next kid has to go be sexually abused in a public school in America. This, in the lesson plan, Planned Parenthood says, make it a fun game. 미국 최대 낙태 단체가 트랜스젠더 치료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는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자 플랜 페어런트 후드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에 뛰어들어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we had one pediatric gender clinic in 2007, just one. Now there's over 300, and the reason why we have more is because they are a source of income. Kids are lifetime medical patients. So whether they detransition or not, they are tied to the medical complex for life. And so there's always money to be made off of these kids. 우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을 후회하는 20세의 클로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의 성별 위화감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I'm what you could call a detransitioner. I went through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a social and medical gender transition, and for me it actually happened throughout my teens. I was still a child between the ages of 12 to 16. 어린 시절 유난히 분홍색과 드레스를 좋아했다는 클로이. 클로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I also was going through a bit of an early puberty. I started puberty at probably around the age of 8 or 9. That was when my breasts really started to develop. And it was something that made me very conscious of myself. It felt like I was being looked at a lot of time by my peers, even by adults, in ways that were very uncomfortable for me to adjust to. And I started to become very uncomfortable just with the idea of growing into a woman. That I would never be pretty. That I would never really be feminine enough to make a good woman. And sometimes I would even start to question, like, why was I born this way? Why was I born a girl when I just feel like I could never be like the women and the girls in my life? Maybe I just would have been happier if I had been born a boy. 클로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접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소년이라고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There was a certain group of people that really had stuck out to me, and it was these boys and girls who identified as transgender. Some of them didn't really identify with either sex, but others, and a lot of them actually, were girls who identified as boys. And these weren't really just like influencers. It wasn't celebrities. These were like real people my age who were just being honest and completely frank about
about their lives, their feelings growing up, their struggles with their body image and their mental health, and often like with their families or with making friends. And I felt like in a lot of ways I really related to them. 클로이는 부모님 몰래 성별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회적 성전환을 시작했고 그 후 의료 성전환까지 받았습니다. My mom and dad were never really allowed to partake or just be there. They went on to tell them, well, they start talking about the suicide statistics, saying it's roughly about 40 to 50% in this population of people. And they said, if you deny her this treatment, if you don't allow her to undergo this as she wants to, they basically gave them the ultimatum of having to choose between having a suicidal and very likely dead daughter or a living, thriving, happy transgender son. I never once told them that I was suicidal over this. I was afraid of what could happen if I didn't transition, but I didn't want to die. I just wanted to pursue happiness. 자신이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클로이. 클로이는 13살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서 그해 폐경이 됐습니다. About a year into taking the shots, I started to notice that I was experiencing symptoms of urinary tract infections or worse. I had no idea what it really was, if it was really an infection or something worse. It started happening almost on a monthly basis, and even got to the point that I was starting to see like blood in my urine. I felt like I was a lot more prone to getting angry and upset and depressed. It started to get to the point that a lot of m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my friends, with my family were being affected by it, and I started to withdraw from the world around me. 우울증으로 인해 클로이는 고등학교 2학년 15살의 어린 나이에 유방절제라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행복해지길 원해서 레오의 삶을 선택했지만 곧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It absolutely was abuse. That they didn't push back, that they weren't being the adults in the room, putting their foot down and saying no. They didn't just wait it out. They didn't give me any other option. They didn't help me to understand that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the way that I was made. I was wrong. My name is Chloe, and I'm still a woman. 클로이는 유방절제 수술 후 자신이 여자이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1년도 되지 않아 16세의 탈성전환을 어렵게 결정했고 현재는 미성년자 성전환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클로이는 어린 나이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았다면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아픔. 미국 사회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동 트랜스젠더 치료에 관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현재 수천 명의 아이들이 다른 성별로 전환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1년에 미국 전역에서 약 4만 2천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별 위해감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거의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14,726명의 미성년자가 이전에 성별 위해감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환 치료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그중 상당 부분은 주요 병원의 클리닉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청소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의하면 미국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3,678명의 청소년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청소년의 87.4%가 유방 수술을 받았습니다. Now, there are extremely rare individuals, and we've always known about them in psychiatry,
who for some reason from an early age feel like they're in the wrong body and that they should live their lives as the opposite sex. Those individuals, a majority of them, if they go through normal puberty, will outgrow those feelings. But what we have happening now is we have something called gender affirming care, in which every person's chosen identity, regardless of their age, regardless of whatever mental health issues they may have, that identity needs to be rubber stamped by everyone around them, in particular the therapists and doctors. That so many kids are gaining access to these medical interventions and even surgical interventions, with girls having their breasts removed as young as age 13. So this is a medical scandal,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you can in your country to prevent this.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국 사회가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부모 권리를 빼앗기 위해 많은 법안들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California, there's two sources of bills. One comes from the state legislature, and the other comes from the school boards, the local school boards. And we see between 2 to 10 every year from the state, and then each school district will also have anti-parent laws that they pass locally. There is one law that's particularly troubling. This law allows schools to remove students secretly during the school day, take them to have abortions or to have psychiatric care and drugs to change their gender. The most troubling bills are the ones that seek to deceive parents and to hide things from parents.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딸을 잃었다는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캘리포니아 난가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비가일은 오늘도 사진 속에서 그리운 딸을 만나고 있습니다. 딸 야엘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I was surprised. Believe me, because she was the girly girl in the house. She never was into boy stuff or not even close to be a tomboy. 가장 여성스러웠던 아이 야엘리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으로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15살 무렵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She was brainwashed by people from school, classmates, and because they make her believe that what was happening to her was that she was in the wrong body, that if she going through the transition of becoming a boy, she was gonna be happy. And of course, the grown-up, the school psychology was very supportive to that, the principal. 결국 야엘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16세에 성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더 심해지자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은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 때문이라며 16살 야엘리를 가족과 분리시켜 그룹 홈에 맡겼습니다. Even in my head, I just wanted to see my daughter. Because the visit that I had with my daughter was just 1 hour every week. Per week. She used to tell me, Mom, my whole body, I can't sleep, I'm in pain. So I think that made her feel the depression increased because she realized that just with the hormone treatment, she was in a lot of pain. So I think she couldn't handle it no more. The pain was severe. They didn't ask me not to talk about God with my daughter.
I was not allowed to do any of that or pray. And they really abuse my daughter and they abuse our family. She's gone. So that's how I found out about what happened. 딸 야엘리가 엄마 곁을 떠난 지 4년 8개월 10일이 됐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엄마는 딸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호르몬 주입으로 인한 고통과 가족과 단절되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야엘리는 결국 기찻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19살이었습니다. Kaylee, I miss you so much. I wish you were here. I wish the system never put their hands into our family. They were telling you not to get close to me. You knew that I love you so much, and I always, and I love you until we meet again, because I know that one day we're gonna meet again, and I'm gonna give you my last hug that I couldn't give you here and there. 아비가일은 다른 가족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인터뷰에 참여했고 자신의 자녀를 꼭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과연 먼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성혁명의 쓰나미가 먼저 휩쓸었던 유럽. 신청만 하면 성별이 변경되는 법안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스페인은 16세 이상이면 의료 전문가 평가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법을 가결했습니다. 핀란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만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했고, 스웨덴 의회는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판결이 나왔고,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동성가족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정말 어리석은 나라입니까? 그렇게 똑똑한 나라지만 아이들한테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을 시키면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별히 아닐 거다.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더하면 더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고 성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반듯한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반듯한 성가치관을 가질 것이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듣고 즐기고 느끼는 그대로 아이들은 변형되게 돼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변형이 되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교육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무너뜨리는 성혁명 교육을 막고 건전한 가정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니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성은 여러 가지다. 성은 뭐 구별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뭐 무지개일 수도 있고 뭐 크레파스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냥 그 카드 비슷한 걸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땅바닥에다 그냥 내려놓고 뭐 자기의 성을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여자, 남자를 중간에 두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성을 칠판에다 적으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다 듣고 설문조사를 해야 됐는데 성별 고르는 것도 남자, 여자, 그 외 이런 거 있고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